신체 손해사정사 박은입니다. 오늘은 신체 손해사정사 2차 논술 시험 무료 강의 제 8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자손, 대인, 대물, 대인, 자손, 자상, 산재보험 조정 뭐 여러가지 복합 문제 제가 출제를 해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제 각 학원에서 각각 보험에 대한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들으신 분이라면은, 시험 문제가 실제 이렇게 출제되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예행 연습 단계, 7강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사정사 시험 자격이 안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라고 제가 좀 많이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무에서 사건을 맡으면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수험생들에게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 산재보험, 건재보험, 다음에 조정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제 문제집 이런 거는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거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 링크를 찾아가셔서 문제 출력하시고 각각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보험회사의 보상책임, 김부장 강구름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보상책임 성립 여부를 약술하라. 지난번 강의에서 그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실제로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답안지를 쓰면은 어떻게 답안지를 쓸 거다 라는 실제 답안지 내용조차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그거 수험생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김부장 강구림의 월 현실 소득 예판 평균임금을 구하라. 김부장이 배우자 이바다하고 김똘똘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을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김부장 강구름. 김부장 강구름 손해배상에서 예판 속가라고도 하고 약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김부장은 문제 조건에서 세전 530만원에 그 세후 480만원, 예판에서의 월 현실 소득액은 530이고 약관에서는 480만원입니다. 이게 월 개념입니다. 월. 그 다음에 강구름은 세전 440, 세후 400, 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면은 530 나누기 30일, 실제로는 531 나누기 곱하기 3개월 나누기 3개월의 총 일수 개념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구해도 되겠어요. 자,
나중에 평균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좀 복잡한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계산할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하이 레벨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구름은 간단하죠? 440 나누기 30. 실제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식이라면은 440 곱하기 3 나누기 3개월의 총일수 뭐 똑같습니다. 물론 원력상의 날짜에 따라서 나누기 9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나 뭐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평균임금하고 손해배상의 약관 속가에서의 원리 현실소득 구하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 사상자별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식의 복합 장애를 구하라. 6번 문제, 안갈로 3번 문제. 자, 이제 그 김부장을 보면은 사람의 노동력률 상실률이 100%니까 우리 수험생 분들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 그림을 같이 그려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면서 암산으로 하기 때문에 단수는 빼버리는 그런 상황을 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AV가 연구장의 20%, AV 20%. 그러면 자녀는 80% 남았죠? 그러면 BV는 35%인데 80%의 35%, 58은 4, 38, 24, 28%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복합장애인 룩에는 48%. 그러면 자녀가 52%가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영구 복합장애 한시, 그럼 52%의 CV가 한시 3년에 15%네요. 그럼 52% 곱하기 15%, 5, 25, 5, 25, 26. 7.8% 되겠네요. 약 7.8%. 그러면 한시가 48% 더하기 7.8%는 55.8%. 연구 더하기 한시 비율을 구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은 어디 나오느냐면 사고, 요 그림 다시 그릴게요. 사고 2번 여기 통원 치료하겠죠. 여기에 장애 평가 65세 그러면 A의 CV의 한시장애 3년이니까 3년 여기에 55.8% 여기까지는 48%의 복합장애율을 적용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김부장 했고 2바다 또 100%겠죠. AV가 2바다가 몇 %인지 하면은 25%. 그러면 여기가 75% 잔이 남았겠죠. 그러면 BV는 75% 곱하기 문제에서 몇 %였느냐 30%는 37은 21, 22.5%.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장애 비율은 47.5%네요. 제가 암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비율은 52.5%가 자녀 비율이니까 CV는 52.5% 곱하기 몇 %냐 20%. 그러면 곱하기 10.5% 되겠네요. 약 10.5%. 그러면은 연구 더하기 한시 구하는 10.5%. 자, 좀 전에 이 그림을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그려보면요. 똑같습니다. 사고 2번 여기까지가 통원 장애 평가
B는 1시 2번은 1시 5년이네요. 에서 5년간 몇 퍼센트? 52. 48 58%네. 총장애율이 여기가 58%, 여기가 몇 퍼센트? 47.5%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AV 20%, BV 복합장애율에서 몇 퍼센트 나왔죠? 22.5%, 22.5%. CV 몇 퍼센트죠? 10.5%. 그러면 이 부분은 5년간 장애가 있고 나면 여기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다 더하면은 58%, 요렇게 다 더하면은 여기까지 더하면은 틀렸나요? 여기가 25%, 그러면 47.5%, 여기는 58%.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한시하고 연구장애 그 구분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똘똘 마찬가지로 100%가 되겠죠. AV가 연구장애가 AV 15%, 그럼 자녀가 8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BV는 85% 곱하기 몇 퍼센트냐? 40%, 48, 32, 34%. 그러면 복합장애율이 49%가 되겠네요. 그럼 자녀는 51%가 되겠죠. 그러면 복합 더하기 한시 요 구간은 CV는 51% 곱하기 15%, 51에 2.5, 2.5, 5.1에 2.55, 7.65. 이 부위는 7.65%. 암산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합장애율은 56.65%가 되겠죠. 똑같이 이 기관별로 살펴보면은 사고 2번 통원, 장애평가 2번 통원, 한시 5년이니까 이 구간은 요 구간 한시 5년 구간은 56.65%의 장애가 되겠고 65세까지의 연구장애는 49%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뭐 만군 19세 20세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장애평가에서 학생 기간을 지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군복무는 월 현실 소득 200 계산해 놓고 곱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통계임금 비율을 곱하면 되는 이런 형태의 복합장애율하고 구간별로 호프만 개수를 따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강구등. 이제 이렇게 몇 번 그려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합장애율 아주 쉽게 구하실 겁니다. AV 몇 퍼센트? 30%. 그러면 자녀 비율이 70%겠죠? 그러면 BV는 70% 곱하기 몇 퍼센트? 여기도 30%네요. 그러면은 21%. 그러면 복합장애율은 51%. 복합 더하기 한시는 자녀가 몇 퍼센트죠? 학교 51%가 여기 49%겠네요.
C 부기는 49% 곱하기 30% 3927 약 14.7% 3927 3412 14.7% 그럼 복합장애율은 14.7%라면 65.7%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기간별로 계산해 보면은 사고, 입원, 통원치료, 장애평가, 한시 3년, 여기는 58세, 60세, 65세, 여기가 정년이죠. 정년은 제가 분명히 지난번 설명에서 함정이라 그랬어요. 고령자법에 의해서 이거는 무시. 60세까지 정년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60세까지는 입증소득, 이런 근로소득 다 60세, 65세. 제가 봐서는 65세까지 통계소득 전문직 같은 거 가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60세까지는 입증소득, 60세 초과한 때부터 65세까지는 이런 근로소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월 현실 소득 곱하면 되는 거, 이 부분은 이런 근로자임금. 자, 3년은 여기 한시장애율이 장애를 포함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65.7%, 여기서 영구까지는 51%의 장애를 구해서 월 현실 소득과 호프만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상자별 호프만 개수를 구하고, 여기 김 부장은 정년이 67세까지 되어 있네요. 김 부장은 정년이 67%, 7세까지 되어 있으니 여기가 67세가 되겠습니다. 정년이 회사에서 67세라고 한다는 얘기는 월 현실 소득액을 그대로 67세까지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상자별 호프만, 자, 방갈로 4번 호프만 개수를 구하라. 자, 김부장이 몇 년생인가? 1985년 4월 30일생. 1985년 4월 30일 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고 일자가 2020년 12월 30일생.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출생 1985년 4월 30일, 사고가 2020년 12월 30일, 입원했는데 입원 통원 말자가 언제까지냐? 김 부장이 2021년 7월 29일까지 입원 치료하였고, 통원 치료가 언제 끝나느냐? 2022년 3월 29일까지. 다음에 67세가 되는 날이, 다음에 한시장애가 몇 년인가 하면은 김부장이 한시장애 3년이네요. 통원, 여기가 장애 평가 한시 3년. 한시 3년이면 여기서부터 3년이겠죠. 2025년 3월 29일이고 67세가 되는 날짜는 여기 67 하면은 4월 30일에 2052년 4월 30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중간이잖아요. 장애평가고 여기에서 합의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까지는 중간이자
공제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 이자 공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호프만 계수가 사용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H0가 되고 H1이 되고 H2가 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서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H36, 우리가 개수하고 월수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36이 되겠고, 여기는 27년이네요. 맞나? 27년 곱하기 12 하면은 54, 27, 324. 여기서 전체는 360. 그러면 이제 개수표에서 실질적으로 H360은 360이다. 이렇게 뭐 문제를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호프만 개수는 맥스를 240을 적용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그런 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산출한 값이 H360의 값이 240을 넘었다. 245가 나왔다. 그러면은 토탈 240만 계산하면 됩니다. 김부장 다음에 이 바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요, 출생, 사고, 입원, 통원, 장애평가, 합의, 한시, 김바다가 몇 년이죠? 한시 5년, 65세, 60세. 자, 일단 우리는 수험생들에게 60세까지는 입증소득.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60세나 65세나 통계임금 적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로 임금 적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끊어서 가보자고요. 이 바다가 몇 년생이냐? 1989년 5월 14일생입니다. 1989년 5월 14일에 땡에 태어났고, 사고가 2020년 12월 30일. 입원은 언제까지 했느냐? 2021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입원했네요. 통원을 얼마 했느냐? 2022년 10월 29일. 그럼 5년은 여기는 H0, H60, 60에서 60세까지는 5년 되는 날짜가 2027년 10월 29일이 되었고, 60세가 되는 날짜는 2049년 10월 29일이 되겠고, 65세가 되는 날은 2054년 10월 29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월 29일에서 여기서 가고 하니까 20년은 H0니까 240을 더하면 H300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7년, 5년, 6년, 22년, 300이 아니네요. 22 곱하기 27 곱하기 12, 54, 27, H324.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27년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H384. 당연히 5년이니까 60을 더하면 384가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김똘똘. 얘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서 군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복무기간은 만 20세 생리일부터 18개월. 김똘똘 언제냐? 2014년 3월 23일.
사고가 2020년 12월 30일 12월 30일 김돌들이 언제까지 했느냐 2번을 했고 2번 사고 2021년 6월 29일 통원이 2022년 6월 29일 1년간 통원했네요. 여기에서 합의 장애평가하고 장애 평가하고 합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20살 되는 생일에 군대 가니까 여기 20살 더하면은 2034년 3월 23일 날 군 입대 다음에 18개월이면은 2035년 9월 23일 날 제대 다음에 60세 65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H0가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월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2034년 3월 23일 마이너스 2022년 장애 합의가 치료 끝나는 게 언제지? 김돌돌이 6월 29일 육자가 빠졌나요? 6월 29일 6월 29일 하면은 2월달에 28일을 가져오면은 50일에서 하면은 22 여기가 2월달이 되겠고 14개월에서 6월 빼면 8개월 되겠고 여기 하면은 11년 8개월 21일이 되겠죠. 그러면 144에서 여기서 있거든 H140이 되겠네요. 12년에서 4개월 되니까 그죠? H140이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8개월이니까 H158이 되겠고 그럼 60세가 되는 날짜는 2014년 3월 23일 20세가 되는 요 날이 돼서 40을 더하면은 480을 더하면은 480은 H620이 되겠고 H680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20세가 되는 날짜가 H140이니까 40년이면은 12 곱하기 40 하면 480이잖아요. 480을 더하면은 620 됐죠? 거기에서 또다시 5년이니까 60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암산으로 빨리 해버렸습니다. 다음에 강구름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출생이 1976년 9월 20일생 사고가 2020년 12월 30일 입원 치료를 언제까지 했느냐 2번 2021년 9월 29일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했느냐 2022년 10월 29일 다음에 60세 65세 한시가 지금 김돌돌 한시 했나요? 김돌돌 한시를 안 했네요. 김돌돌이 한시 5년 그럼 여기서부터 5년 2027년 한시 5년이니까 H 60이 되겠죠. 자 다시 들어오면은 한시 여기가 몇 년인가 하면은 한시 3년이네요. 여기가 H0고 한시 3년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H36 한시 여기가 장애평가 더하기 합의 시점 그러면 60세까지가
60세가 되었던 날짜가 60하면 2036년 9월 20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H절에서 요 날짜를 빼버리면은 빼기 2022년 10월 29일 8월 30일 50일 하면은 22 여기 그럼 8 열적으로 20에서 10 13년 13년이면은 12년이 144니까 1년 12 더하기 22 144 더하기 22 166 H 166이 되겠고 더하기 60하면 H 226이 되겠네요. H계수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H계수를 다 구하는데 문제에서는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 구간은 H36 H0 요 구간은 H166 H0 전체 구간이죠. 빼기 요거 빼기 H36 H0 이런 식으로 구간을 끊어서 계산한 방식은 여기 이 구간은 H226 H0 빼기 H 요거는 빼야 되니까 166 H0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계산한 방식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시고 몸에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허브만 계수 다 구했습니다. 사상자별 위자료를 산출하고 약관에서 위자료를 산출하라. 한시장의 비율의 10분의 1을 영구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를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자, 우리 김부장. 위자료를 산출할 때, 장애 상실 수익을 산출할 때는, 우리가 복합장애율을 다 계산했지만, 위자료 산출할 때는, 한시장애의 10분의 1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김부장의 경우에 영구장애가, 김부장은 영구장애 48% 더하기 한시장애가 김부장이 15%니까 1.5% 10분의 1 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49.5% 된다는 거고, 이 바다는 영구장애가 47.5%가 되고 한시장애가 이 바다의 한시장애가 20%네요. 20%에 10%는 2%. 그러면 위자료 산출을 위한 복합장애율은 49.5%. 김똘똘은 복합장애율 49%에 한시장애 15%, 한시 1.5%, 위자료를 위한 복합장애율은 50.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구름 복합장애율 51%에 한시장애율이 30%니까 3% 하면은 위자료를 위한 복합장애율은 54%. 자, 그러면은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을 잡았을 때 위자료, 소가, 약관, 소가에서는 1억 곱하기 노동률 상실률 49.5%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이 지금 강구름의 피해자 과실이 60%죠.
60% 곱하기 60%. 여기 60%는 피해자 과실이고, 여기 60%는 속가에서 피해자의 과실 반영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관에서는 49.5%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놓은 게 있나요? 위자료가 나오는 게 49% 자동차 보험 약관 PDF 연도별로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서 위자료 그대로 보겠습니다. 위자료 사망이니까 사망 부상 위자료죠. 부유장애 위자료 50% 미만까지는 400만원이네요. 그러면은 다시 약관에서는 400만원 곱하기 요 부분에 대한 장애율을 이렇게 환산했으니까 곱하기 40%. 요 40%는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40%. 어렵지 않죠? 자, 이 바다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속가 약관. 여기도 똑같이 49%니까 뭐 피해자 측 과실이론, 피해자 측 과실 이론으로 비율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죠. 60%. 49.5%. 똑같이 답이 나오네요. 똑같고. 김똘똘 볼까요? 김똘똘 50.5%. 위자료가 속가 1억 곱하기 50.5%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60%에 60%만 반영한다. 똑같은 거죠. 약관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약관을 살펴보면은 50%를 초과했잖아요. 50%를 초과했으면 피해자 당시 65세 미만이니까 그럼 4,500만원 되겠죠? 가정간호 대상은 아니니까 4,500만원 4,500만원 곱하기 40%. 이 40%는 100% 마이너스 피해자 측 과실 60%. 이렇게 되면 40%입니다. 자, 강구름. 강구름은 역시 54%네요. 그럼 위자료가 속가로 따지면 1억 곱하기 54%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40%에 60%만 반영한다. 약관으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가정간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5세가 미만이고 그러면 기준금액 4,500만원 맞죠? 계산 잘못했네요. 이렇게 계산 잘못했네요. 4,100만원 곱하기 50.5% 곱하기 100% 마이너스 60% 곱하기 85%.
54%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40% 곱하기 85%. 위자료 산식이 이랬죠? 이해까지 따른 가정간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85%. 요거는 무과실에 대한 부분이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과실 상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자료, 약관. 그러니까 요 정도 위자료 상식은 외워두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뭐 직업, 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한다 이렇게 단수로 지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이런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약관에서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라 해버리면은 이 계산식은 뭐 외워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자료를 다 했고요. 사상자별 휴업손해를 예판 자동차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김 부장하고 휴업손해만 산출하네요. 여기 지금 제세공과 이런 걸로 된 거를 적용한 사람이 있어서 제세공과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휴업손해 대상자 예판 약관 김부장 월 현실소득액이 예판에서 김부장이 530이었죠. 얘는 기준금액이 480 맞나요? 문제에서 예. 530, 480 강구름 440 400 나누기 30 곱하기 휴업일수가 김부장이 7개월 입원했네요. 그럼 대략 210일 곱하기 김부장의 과실이 60%니까 40% 이렇게 계산하고 나누기 30 곱하기 210 곱하기 40% 곱하기 자동차 보험에서는 약관 비율에 따라서 55% 여기는 100%를 다 인정한다는 개념 곱하기 때문에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월 단위로 계산한 월을 1단위로 환산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월 단위로 딱 끊어서 7개월 계산해도 되고 어차피 여기서 제가 210이라는 단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값은 7이라 하는 7개월 같이 나오는데 일수, 월수, 월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주장해도 아무 상관없고 월 단위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김부장 그 다음에 김똘똘 이를 계산하면 똑같이 나누기 30 곱하기 강부르면 통원 일자가 9개월이네요. 270일 곱하기 60% 피해자적 과실이론에 의해서 남편의 과실을 40% 그대로 가져오면 60%만 보상받는 거죠. 곱하기 100%. 이거는 노동력 상실을 얘기하는 거고 노동력 상실률 비율이고 나누기 30 곱하기 270 곱하기 60% 곱하기 85%. 요 부분만 서로 약관하고 예판하고 차이가 난다. 김똘똘은 이런 걸 지금은 무적이니까 11만원
이 문제에서 이런 걸로 된 거면 11만원 계산했거든요. 주어졌거든요. 11만원 그대로. 여기 이바다가 되겠네요. 이바다, 김똘똘, 11만원 곱하기. 이바다가 며칠 입원했는가 하면은, 1년 입원했네요. 365일 곱하기. 상대방 책임 비율 60% 곱하기 100%. 여기는 똑같이 11만원 곱하기 365 곱하기 40% 곱하기 85%. 어렵지 않죠? 산수는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김똘똘. 나중에 제가 이제 답안지 쏘고 할 때는 계산해서 놓지만 지금 강의할 때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김똘똘. 6개월간 입원했네요. 11만원 곱하기 180일 곱하기 40% 곱하기 100%. 근데 김똘똘은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1 곱하기 181 곱하기 40% 곱하기 85% 했는데 휴업 손해는 김똘똘은 아직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 살인가? 6살. 유치원 입학하기 전이네요. 6살, 7살이기 때문에 얘는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방글로 7번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것에 반해서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서 사실상 요양하는 기간, 김부장, 강구름 530만원 나누기 30일 평균임금이죠. 곱하기 치료기간이 김부장이 1년 3개월이네요. 365, 545일 365 더하기 180일 아니 1년 90일 455일이네요. 455일 곱하기 70%. 이 70%는 법정 비율입니다. 강구름은 440만원 나누기 30일 그럼 하루 평균임금 되겠고 곱하기 치료를 위해서 일을 못한 기간이 10월 그것은 잘못됐네요. 김부장은 15개월 맞네. 1년하고 10개월이네요. 365일 더하기 300 665일 곱하기 똑같이 70%. 물론 여기에서 지금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에는 일일 그 보상기준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해당되진 않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상한액, 하한액을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10만원보다 작거나 X가 10만원보다 작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 경우에 지금 17만원 18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도 10만원 잡아놓으면 되는 거겠죠. 이건 문제가 만약에 법률상 그런 조건을 달아서 준다면 그걸 뭐 상한선 정하는 문제니까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업급여 산출했고 장일 상실 수익을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각각 산출하되 장일 상실 수익 김부장 합의 김부장은 몇 년이죠? 김부장은 3년 이바다 똑같겠죠? 이바다는 5년 김똘똘 똑같이 5년 65세 20세 21.5세
다음에 강구름, 여기는 김바다는 한시가 3년 됐고 60세 65세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한번 계산해 보면 김바다의 49.5% 한번 앞에서 쭉 보고 올까요? (55.8%) 48% 58% 49 47.5% 55 8 매너하고 가야 되겠네요. 김부장이 55.8% 다음에 48% 이바다가 58% 영구가 47.5% 다음에 김똘똘이 56.65%에서 영구가 49% 강구름이 65.7% 65.7%에서 51%.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면요. 김바다의 노동력 상실률은 한시기간에 합의해서 3년간은 55.8% 영구는 48% 이바다는 5년간 58% 영구는 47.5% 김똘똘은 56.65% 영구는 49% 강구름은 3년간 65.7% 영구는 51%. 그럼 요 구간을 A, B로 나눈다면은 A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7번 장외상실 수익을 예판, 약관 똑같습니다. 이제 호프만 계수, 라이프니츠 계수가 이제 예판하고 약관하고 달라졌다면 호프만 계수 통일됐기 때문에 예판에서는 530 곱하기 요 기간의 H 계수를 H1, H2 530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이 55.8% 곱하기 김바다의 김부장의 책임 비율이 60%니까 상대방한테 40%만 보상받겠죠. 그거를 A 구간에서는 3년이니까 H36 마이너스 H0
이렇게 계산하였고, 약관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것만 480 곱하기 55.8% 곱하기 40% 곱하기 H36 마이너스 H0 달라지는 건 없겠죠. B 구간은 530 곱하기 48% 곱하기 40% 곱하기 H2 여긴 H1 H0 H2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똑같이 H2 마이너스 H1 480 곱하기 48% 곱하기 40% 곱하기 H2 마이너스 H1 이 2번의 경우에 A 구간, B 구간에 대해서 예판 약관하면은 똑같이 11만원 곱하기 22일 이런 근로자임금이 11만원이고 한 달에 21일 근무한다고 계산했으니까 곱하기 58% 곱하기 58% 곱하기 40% 곱하기 H2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H0 똑같습니다. B 구간은 예판 약관에 대해서 11 곱하기 22 곱하기 47.5% 곱하기 나머지 부분 40% 곱하기 H2 마이너스 H1 여기가 H2 H1 H0 똑같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김똘똘은 문제는 여기서 군대 기간 동안에 이것만 산출하면 되기 때문에 김똘똘에 대해서 만약에 산출한다면요 A 구간 B 구간 한다면은 H0 H1 H2 H3 H4 여기서 여기는 A 구간 아니죠 맞지 A 구간 B 구간 C 구간 김돌도는 5년하고 군대를 마치는 요 기간까지는 장애 상실 수익이 없죠.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A 구간, B 구간이 아니고 C 구간, 군 복무 기간. 요즘 군 복무 기간도 200만원 내 월급을 받으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군대 면제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군 복무를,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200만원, 400만원 월급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사관도 의무 복무하는 하사관이 있습니다. 장교도 ROTC나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나 학군장교나 다 복무기간이 있거든요. 의무 복무기간이 있어요. 의무 복무기간이지만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노동력 상실을 산정하는 건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시장애 기간에는 없고 연구장애 기간이 49%니까 그때 월급 200만원 400기간에 200만원 곱하기 49% 곱하기 아버지의 과실이 60%니까 본인 과실 40% 곱하기 H3-H2 소송 약간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예판가 약간 똑같겠네요. 그 다음에 D 구간 마찬가지로 11 곱하기
예판하면 22 곱하기 49% 곱하기 40% 곱하기 H4-H3 약관 똑같네요. 강구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강구름에는 A 구간, B 구간, A 구간 예판 약관, A 구간은 440만원 곱하기 노동력의 상승률이 65.7% 65.7% 곱하기 남편의 과실의 40%니까 상대방 책임 비율이 60% 곱하기 H1 H0 약관은 똑같은데 요것만 445 들어오면 되고 비구간은 예판 연구장애율이 몇 %죠? 51% 440만원 곱하기 51% 곱하기 60% 곱하기 H2-H1 약관 400 곱하기 나머지는 값고 이렇게 이제 해서 휴업손해 장애상실수익 8번까지 다 구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디냐? 네. 8번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 일시금과 연금 수령액 김 부장하고 강구름에 대해서 일시금 김 부장 강구름 산재입니다. 산재 9 일시금과 연금 산재 일시금 530 나누기 30일 곱하기 김부장이 보상일수는 1000일 그럼 대략 30 540에 11번 3은 177.77 1억 7,700만 정도 되겠네요. 1억 7,777 이런 식으로 계산 되겠네요. 일시금 연금은 여기 연금 보상일수를 해놨나요? 문제에서 산재법 연금 보상일수는 일시금인데 문제에서 내가 연금 보상일수를 빼먹었구나. 4급이 아마 장애 등급별 보상일수 그냥 바로 문제에서 볼까요? 장애 등급별 보상일수가 없네요. 지금 김 부장이 4급이니까 연금 보상일수가 224일 되겠고 강구름은 3급이니까 연금 보상일수가 25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다시 풀어보면은
530만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김 부장이 4급이니까 224일을 연간 보상하고 나누기 1 하면은 12월로 나누면은 요게 매월 연금 보상 일수가 되는 거예요. 강구름은 440 나누기 30일 곱하기 문제에서 1200일로 했죠. 1200 하면 14. 여기도 777 되겠네요. 대략. 그럼 1억 4,777만원 정도 되나요? 뭐 이건 계산하시면 되겠고 440 나누기 30일 곱하기 연 257일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월연금. 요 부분은 연간 보상 일수 법정 보상 일수입니다. 그래서 보상일수에 제가 여기서 연금 보상일수를 제가 기재를 안 놨네요. 문제적 제시를 안 해놨네요. 자동차 보험에서의 지르비 과실 상계율을 산출하라.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실무에서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10번 김부장, 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 있고 병원이 있고 김부장이 있으면은 지불 보증하죠. 그러면 총 치료비가 김부장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은 9천 1억 3천만원. 그러면은 자보, 이 보험회사가 어디죠? 상대방 K보험사, K자보에서 40%만 부담하면 돼요. 얼마냐? 5,200. 그러면은 김부장이 부담할 거는 60%. 그러면은 8,800, 7,800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7,800 요게 지력이 가지상계액이 되는 거예요. 김부장, 그 다음에 이바다, K자보, 병원, 이바다, 지불 보증하면은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가? 6천 1억 4천 2억 나왔네요. 2억. 지불 보증 2억 하면은 K 보험회사가 40% 8천, 이바다가 1억 2천. 암산으로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비 과실상계액은 1억 2천만원이 치료비 과실상계액이고요. 그 다음에 김똘똘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김똘똘, K자보, 병원으로 지불 보장하겠죠. 총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가 하면 여기도 많이 나와. 5천, 7천, 1억 4천, 1억 8천. 지불 보증 1억 8천. 그럼 이분은 K 부분이 40% 하면은 7,200. 김똘똘, 물론 부모님이 부담하겠지만은 1억 800만원. 그러면은 치료비 과실상계액이 이렇게 되겠죠. 이 치료비 과실상계액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위에서 김부장하고 이바다 안 했지만은 K보험사가 나중에 김똘똘하게 할 때 위자료 더하기 휴업손해 더하기 장려상술수익 더하기 간병비 했는 거에 곱하기 여기가 책임 비율이 40%, 60%, 40% 빼기
얼마를 뺀다는 얘기? 빼기 1억 800만원을 뺀다는 얘기. 여기에서는 나올 때 곱하기 40% 빼기 1억 2천을 뺀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김부장에 갈 때 전체 곱하기 40% 빼기 7,800만원 뺀다는, 이게 치료비 과열 산계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바닥 강구름 S 자보 대인에서 질 보정하니까요. 병원 강구름에는 1억 2천, 오, 많이 나왔네. 2억 6천만원 지불 보증 2억 6천만원. S보험사가 60% 물으셔야 되죠. 1억 5천6백만원. 그러면은 강구름이 부담해야 될 거는 9,400만원. 그럼 여기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합의할 때 강구름에게 S자보가 책임비율 60%고 강구름의 책임비율이 40%니 전체 곱하기 60% 빼기 9,400만원. 그래서 치료비 과열 산계액이 9,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산재보험에서 요양비 보상하지 않는 요양비, 요거는 옆에다 김부장하고 강구름에 대해서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위해서 산재에서 보상하는 거는, 산재에서는 병원으로 실질적으로 요양비를 뭐 김부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는데 산재에서 김부장이 받아서 병원 제출하는 거나 산재에서 병원으로 바로 제출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부장은 산재에서 8천만원만 돼요. 이거는 급여, 비급여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구름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급여 체납이 얼마 나오느냐? 1억 6천만원. 급여 1억 6천만원. 비급여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S보험사, K보험사의 피보험자별 자산보험금, 자손보험금. 자, 자손자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손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부장, 이바다, 김똘똘. 김부장의 책임 비율이 60%니까 여기는 책임 비율, 여기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해서 이거는 자기 과실 영역이고, 여기는 40%는 배상 책임 영역이. 그래서 배상 책임 영역이, 이거는 자기 과실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인 K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영역이고 K사 보상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K사에서는 대물에서, 대인에서 이만큼을 보상해 주는데,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인 1 여기까지는 대인 2, 회사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대인 1, 2에서도 부상장애, 대인 1도 부상장애 이렇게 구분해서 보험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부장의 경우는 대인에서 부상 등급이 지금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 한도 내에서 부상 상급, 부상 상급, 장애 4급. 그러면 부상 상급하고 4급에 대한 장애를 보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인2에서 보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은 이렇게 대인 1, 2 구분이 되는 거는 알고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자손자상에서 이 부분을 또 자손택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대충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김 부장은 S보험사에 자상이 들었죠. 여기가 S사 자상 영역인데, 이 자상 영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장애상실수익 우리 문제에서 아까 전에 구했잖아요. 어디 갔노? 김 부장. 치료비 가시상계액 7,800만원. 그 다음에 휴업손해. 우리가 지금 김 부장은 여기서 쭉 보시면은 휴업손해에 대해서 김 부장에 대해서 전부 40% 계산했잖아요. 요것만 60%. 이게 지금 장애 부분에 계산했는 거잖아요. 요것만 60%로 치환하면은 되는데, 예판은 60% 지원하면 되는데, 예판은 K사의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 한정하여 적용.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상에서의 보험금은 대인에서 제가 소송을 통해서 받았으면 소송에서 과실상계액된 만큼을, 대인에서 약관을 적용해서 받았으면 약관 과실상계액만큼을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단독사고다. 그때는 무조건 약관밖에 적용이 안 돼요. 쌍방충돌사고에서는 대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인의 소송을 통해 받았으면 소송에서 과실 부분만큼 상계된 부분을 받는 거고, 약관 소송을 하지 않고 약관을 통해서 대인에서 받았다면은 약관 적용 룰에서의 과실 상계된 만큼을 보상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장애 부분이면, 휴업손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부 이 김부장 김떨떨에 대해서 40% 적용받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판을 적용할 때는 소송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예판, 소송을 통해서 받았지 않았으면 약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실질적인 계산 모습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간병비도. 그러니까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요양비, 장애상실수의 올 손해에 대해서 40%밖에 상대방한테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 왜? 나의 과실 비율이 60%니까. 그 60%만큼을 보상받는 특약이 (60%만큼) 보상받는 특약이 이 자손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자손자상 영역이다. 이게 자상이에요. 자, 그래서 김부장, 김바다, 김똘똘 모두 손해배상금을 각각을 다 산출해 봤기 때문에 이 자기 자산 과실상계된 영역을 40% 적용한 것을 60%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단 1인당 한도는
2억 한도. 과실 상계된 금액이 3억이다. 그럼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과실 상계된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자상이에요. 자손. 강구름은 자손이잖아요. 자, 똑같이 들어가 보면은 강구름 남편의 과실이 40%고 이게 S사 대인 능력인데 여기서는 60%만 보상받잖아요. 강구름은 K사의 자손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 40% 이 부분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부상은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양비, 간병비, 휴업손해, 얘 과실상계 S에서 60% 받았으니까 40%만큼 못 받았잖아요. 그 합계액의 합계를 얼마보다 자손 1급이네요. 3천만원. 장애에 대해서는 위자료, 장애 위자료, 장애 상실수익 곱하기 40%를 얼마 범위내에서 9천만원 2급 1급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산보험금, 자손보험금.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요. 다음 시간 이 13번 문제가 이바다 김떨떨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표 완성하고 김부장 강구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표, 산재보상표, 다음에 조정까지 하는 표를 최종표를 하라, 작성하라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표를 하면서 답안지까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 하나의 표로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들고 그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결과표를 모의고사 답안지까지 작성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